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톡스타 진행의 김민재입니다. 저희 톡스타는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밤 8시부터 9시까지 생방송으로 이 시간에 매일매일 시청자분들 찾아가고 있습니다. 주식하고 또 다양한 투자에 대한 궁금증들 해결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와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궁금하신 사항들을 시원하게 풀어가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특별한 날이었죠.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날이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또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들도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향방이 더욱더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된 종목 상담들 오늘도 어떤 종목이든지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전화와 문자 그리고 톡스타 이용해서 접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접수를 원하시는 분들은 023154나 2611번 또는 2612번 통해서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 접수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당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된다는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끝으로 문자 상담과 별개로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는 톡스타 홈페이지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검색창에 톡스타라고 검색하신 다음에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원하는 스타의 톡스타방 입장하신 후에 또 종목명 남겨주시면 저희가 톡방을 통해서도 종목 신청 받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무료로 오픈이 되어 있는 스타들의 톡방도 많이들 참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4월 27일 금요일 오늘 상담 도와드릴 스타분들 화면으로 먼저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개별주와 대장주의 박병주 스타입니다. 눌림목 종목을 공략하라.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신의 한 수 전문가입니다. 스윙주와 테마주의 양봉대감 스타입니다. 꾸준한 수익 복리의 마법을 추구하고 거래량을 통한 세력 포착 매매로 빠른 급등 수익을 추구하는 전문가입니다. 주식과 해외 선물 매매의 임주와 스타입니다. 펀더멘털과 기업 분석으로 주도주를 선취매하라. 안전과 여유의 트레이딩을 선호하는 전문가입니다. 해외 선물 매매의 금빛사냥 스타입니다. 진입을 최소화하고 시스템 분석을 통해서 시장 맞춤형 대응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20년 경력의 실전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상담 도와드릴 스타분들 화면으로 먼저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오늘은요, 네 분의 스타와 함께 우리 시청자분들 궁금증 해결을 도와드릴 건데요. 저희 이 시간에 주식뿐만이 아니라 해외 선물 관련된 상담까지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와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해외 선물에 관련된 궁금증까지 해소를 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접수를 하실 때는 원하는 스타의 이름까지 함께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문자 접수를 하시는 분들도 문자 보내주실 때 원하는 스타의 이름과 또 상담을 받고자 하시는 종목명을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 연결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역시나 보다 더 많은 분들의 상담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한 분당 2분의 시간 제한을 두고 있다는 점 양지를 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상담, 문자 상담으로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우리 박병주 스타와 함께 첫 번째 시청자분 궁금증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문자 주신 분은요, 0965님입니다. 우선은 이녹스 첨단 서재를 궁금해하셨는데요. 매수가가 76,000원, 그리고 비중 15% 담고 계십니다. 박병주 스타님. 예, 이녹스 첨단 소재 지금 매수가보다 가격이 빠져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는 반등을 한번 기대할 수가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아요. 자, 일목에서 보더라도 이렇게 뒤로 돌리면은 이렇게 다음 주부터는 후행 스팬이 강하게 급등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더라도 쌍바닥으로 아래 꼬리를 달아줬으니까 여기서 위로 쭉 올라가면 여기 기준선까지 자 올라가게 되면은 26주 기준선 그 지점 79,000원 좀 되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일봉에서는 121선 내려오는 121선 74,500원. 그래서 75,000원 정도 오면은 그런 경우는 한번 팔아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우선 이녹스 첨단 소재를 첫 번째로 이제 박병주 스타와 함께 풀어드렸는데요. 스타님. 네. 네, 오늘 이제 좀 중요한 날이었기 때문에 제가 좀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네. 오늘 65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판문점 군사 분계선을 김정은 위원장이 넘는 모습을 보고 우리 국민들 모두가 좀 감동에 젖은 하루였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말 한마디에 상한가를 기록하는 종목들도 속출하는 하루였는데요.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제 앞으로 시장에서 최대 수혜 업종과 종목들을 찾느라고 참 바쁜 다음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스타님은요, 좀 어떤 종목들을 수혜주로 보고 계신가요?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오늘 보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이런 수혜주 맞습니다.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한번 곰곰이 봐야 되는 게 지금 그런 수혜 종목들이 이미 대부분 다 올랐거든요. 이제 그래서 수혜주를 찾는 것은 찾아야 됩니다. 찾아야 되지만 이제 매매 타이밍을 가져가는 것은 신중하게 먼저 살펴봐야 된다. 그런 점도 더불어서 말씀드리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이제 그 남북 이제 화해 무드가 되고 있는데 일단은 그 시멘트 업종을 좀 관심 있게 봐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자, 시멘트 업종 같은 경우는 일단은 성신양해나 이런 그 종목들이 성신양해의 경우를 보면은 이 거래량이 지금 성신양해가 생긴 이래로 최근에 가장 많은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우리 자 주봉을 보시면은 1980년도부터 보시면 되겠지만은 거래량이 지금 최근에 이 부분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졌어요. 자, 거래량이 많이 터진다 그 말은 그만큼 시장에 관심이 많고 에너지가 집중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멘트 쪽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거기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매매 타이밍은 좀 그 신중하게 봐야 된다는 거, 그런 점도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지금 이제 오늘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로 엄청난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근데 그런 이벤트를 주가는 이미 반영을 했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호재는 선반영이 됐지만 수혜주는 분명히 있다. 하지만 시멘트 업종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되 매수 타이밍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수 타이밍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박병주 스타일 톡스타방 찾아가시면은 또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무료로 열려있는 톡스타방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바로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두 번째 상담 주신 분은 3509님입니다. 우리 양봉대감 스타와 상담 원하셨네요.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나노메딕스 19,000원에 10% 담고 계시는데요. 스타님, 이 종목이 향방이 앞으로 좀 어떨까요? 일단은 나노메딕스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 수준이 기업가치, 그러니까 얘가 한 달, 1년에 내는 매출에 비해서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조금 시청자님은 얘는 좀 조심해야 되는 구간에서 매수를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차트를 땡겨 볼 텐데 한 4월 중순쯤에 어느 정도 매도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요 구간인데 그래서 좀 조심을 할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상승을 하더라도 여기 좀 매물대에서 좀 부딪힐 것 같거든요. 요 제가 표시한 이 동그라미 큰 부분 있죠. 그래서 여기서 좀 부딪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기업 가치 대비해서 주가도 높고, 그래서 좀 조심해서 대응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손절가도 좀 짧게 드릴게요. 한 18,500원 정도는 부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18,500원 손절가 놓고, 위에 좀 매물대가 있으니까, 좀 짧게 먹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목표가 한 22,000원 정도 놓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나노메딕스 상담을 도와드렸는데요. 양봉대감 스타님에게도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스타님? 네, 말씀하세요. 네, 오늘 남북경협 대표주 현대 엘리베이 같은 경우에는 1%가 넘게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스타님은 좀 어떤 업종에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리고 또 종목, 생각하시는 종목 있으시다면은 종목까지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업종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건설하고 이제 건설 자재 쪽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남북 관련주를 좀 생각하면서 좀 한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은 뭐냐, 남북 관련주를 하는 것도 좋은데, 최소한의 좀 안전장치가 있는 업종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남북 관련주 중에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물산을 좀 좋게 보고 있는데, 일단은 건설업종에 대해서 안전장치가 뭐냐면 유가이거든요. 그래서 유가가 지금 WTI 기준으로 68.19달러 정도 되는데, 유가가 아무래도 이란 쪽 일도 있고, 트럼프가 이란을 그렇게 좋게 핵 문제에 대해서 좋게 해결해 줄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그의 스탠스로 봤을 때. 그래서, 공급 차질도, 유가 쪽에서 공급 차질도 좀 있을 것 같고, 세계 경기가 지금 살아나고 있다 보니까, 결국 유가도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래서 68.19달러인데 어느 정도 더 오를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남북 관련주 중에서 특히 건설주 같은 게 유가라는 일종의 안전장치도 있기 때문에, 접근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가 현대건설은 좀 주가가 높은데,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지금 수준에서는 한번 들어가 볼 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4만원 정도 매수가를 하고, 손절가 마이너스 한 5% 정도 잡고, 건설업종의 삼성물산을 한 접근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유가라는 안전장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접근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양봉대감 스타께서는 건설업종을 눈여겨보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목까지 꼽아주셨는데요. 삼성물산 지금 14만 500원에서 거래가 오늘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하지만 14만 원 정도에서 매수 타이밍을 노려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하니까요. 다음 주장에서 참고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상담은요. 우리 임주아 스타님께 들어와 있습니다. 3200님의 종목 보겠습니다. 일진다이아 매수가가 23,400원이고요. 비중 30% 담고 계십니다.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자, 일진다이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봄이니까 결혼 관련된 주로 아실 텐데요. 그게 아니라 일진다이아는 일진 복합 소재가 현대차에 수소 탱크를 공급하면서 수소차 테마에 편승해서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이겠습니다. 지금 진입 타이밍을 보시게 되면은 쌍바닥 눈으로 확인되시는 구간이라 매수한 지점은 나빠 보이진 않고 한 번에 사신 것 같진 않고 평균 단가 조절하시면서 잘 모아오신 것 같습니다. 다만 22,000원을 이탈하게 되면은 상승 추세에서 조금 훼손되고 이쪽 방향보다는 다른 쪽 섹터가 조금 더 인기가 많거나 수급이 더 좋을 수 있다는 걸로 좀 체크를 하셔서 상승 추세에 훼손되는 상황이라고 보시고 22,000원 이탈하면 그때는 리스크 대응 좀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는 현재는 한 3만 원 정도 보고 있는데요. 기대감 반영돼서 간다고 해도 한 3만 원 정도 선인 것 같고 상단의 매물 구간 조금 소화 잘 하고 잘 눌리고 간다면 전고점 부근에서 한 번 더 트레이딩 유무에 대해서 결정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시장이 주는 목표 주가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장도 좀 잘 알려져 있지가 않아서 이거는 좀 비중 너무 많이 실지 마시고 현재 있는 비중에서 단기 트레이딩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진 다이아에 대한 상담을 드렸는데요. 우리 임주아 스타에게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스타님. 네, 오늘 김정은 위원이 평양냉면을 멀리서 가져왔다는 말에 냉면집마저도 사람이 북적이는 하루였다고 하는데요. 시장에서는 과연 어떤 종목에 이렇게 관심이 쏠리게 될까요? 저도 서울에서 파는 냉면 말고 평양에 다대기 넣은 냉면 꼭 먹고 싶은데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 상황에서는 데이터를 조금 더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과연 어떤 데이터냐면 과거에 어떻게 북한과 사업을 진행했었는지를 살펴보셔야 되겠는데요. 2007년에 10월 4일 공동선언 합의 사업에 크게 보시게 되면 한 4가지 정도였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개성공단 2단계 개발, 두 번째가 서해 평화 협력지대를 조성하는 거, 세 번째가 개성과 평양에 고속도로를 놓고 개성과 신의주에 철도를 좀 개보수하자. 이거랑 네 번째는 백두산하고 개성 관광을 협력해주고 서울과 백두산의 직항로를 개설하자는 4가지 내용들이었는데요. 이렇게 크게 보면 사실상 지금도 지역만 조금 달라질 뿐 전반적으로 보시면 철도 놓고 도로 개간하고 터널 놓자는 교통 인프라 관련된 주에 조금 먼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좋겠는데요. 일단 철도 관련해서는 현대로템이 일단 현대건설 쪽이 또 대북 사업의 다른 종목에 비해 경험이 한번 있는 그룹이기 때문에 그룹사기 때문에 현대로템이 이제 철도 쪽은 조금 수혜가 있을 수 있고 도로 같은 경우에 현대건설, 대림산업을 보실 수 있겠고요. 터널 관련해서는 동아지질이나 3호 개발 토목 쪽입니다. 그래서 이 2개 정도 해서 총 한 5개 정도 한번 좀 관심 종목 놓으시고 한번 서로 체크하시면서 매매해보실 만하다고 생각됩니다. 실적도 좋고요. 회사 자체도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김정은 위원장이 평창 고속열차가 다 좋다고 하더라라는 한마디에 철도주가 일제히 장중에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임주아 스타께서도 철도주 중에서는 현대로템을 눈여겨보시라는 말씀 드렸고요. 도로와 관련돼서는 현대건설과 대림산업 그리고 동아지질까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도 한번 다음 주 시장에서 참고를 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상담 역시나 문자 상담으로 살펴볼 텐데요. 우리 금빛사냥 스타님께 질문이 들어왔네요. 8594님께서 스타님 골드 향방을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스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골드 어느 쪽으로 좀 보면 좋을까요? 네, 골드가 이제 유감스럽게도 혼조 양상으로 이제 돌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번 주까지는 이제 저 위에 놓여있던 장기적인 목표가를 보고 박스 상단을 돌파 시도를 자꾸 했으나 현 구간에서는 다시 저항 구간이 압축이 되면서 1351.5 구간으로 압축이 되면서 현 구간의 이 공간에서의 수렴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현재는 방향에 대한 확신보다는 뭔가를 확인하는 그런 대응이 필요하다. 그래서 상방적으로는 1451.5라는 자리가 돌파되면은 매수 쪽에 가담할 수가 있으나 현재는 박스형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는 방향을 확실하게 하방이다 상방이다 단언하기 이전에 1371.0, 1303.4 구간에서의 중기적인 박스 대응이 현재는 필요한 구간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골드에 대한 상담까지 나눠봤습니다. 우선 우리 금빛사냥 스타님께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스타님? 네. 네, 저희 남북 정상회담이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상당히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리스크 요인들이 조금은 해소가 되는 분위기인데요. 해외 선물 시장에서 골드가 또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또 하락을 할지에 대해서 투자자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스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이 차트라는 게 얼마나 신기한 부분인가를 보고 저도 오늘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제가 설명을 드린 장기적인 저항 구간, 변곡적 구간이 위에 있던 구간이 때를 맞춰서 수렴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 무렵에 맞춰서 미국 국채 금리가 3%에 도달돼 있고요. 이 부분이 이제 골드에 대한 상승 요인이 되겠죠. 안전자산으로 자금 이동할 수 하나의 요인이 됐는데 때를 맞춰서 또 미국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이 됐다는 얘기죠. 호조를 보이면서 다시 골드의 약세를 만들어주는 그런 모습. 더불어 오늘 진행된 남북 정상회담에 따른 한반도의 지정학 리스크 해소 분위기 이런 부분들이
골드에 대한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다소 약화되고 있다는 흐름. 따라서 일정 구간에 단기적인 조정은 필요하나 이 구간에서 역시 전자에 말씀드린 글로벌적인 이슈와 또 지정학 리스크에 대한 이슈가 한꺼번에 맞물리는 구간에서 섣부른 예측은 불가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떨려. 알겠습니다. 자, 골드에 대한 답변을 친절하게 주셨는데요. 우선은 안전자산 투자 심리는 약화가 된 모습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조정은 예상이 되지만 글로벌 이슈하고 지정학 리스크가 맞물리는 구간에서 아직은 섣부른 판단은 좀 위험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 톡스타와 함께 하시면서 금빛사냥 스타님과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해외 선물에 관련된 모든 궁금증들 하나하나 짚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바로 갈 텐데요. 다음 상담도 역시나 문자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1469님께서 우리 박병주 스타님께 우리로 종목 상담을 신청해 주셨는데요. 매수가가 3,600원 그리고 비중은 30%를 담고 계십니다. 스타님. 네, 우리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3,600원에 매수하셨는데요. 네네. 손실이 좀 크시네요. 네, 지금 매수가격보다 떨어졌는데 다행히 이제 반등 신호는 잡히고 있습니다. 자, 반등 신호는 잡히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반등 목표치를 얼마까지 잡을 것인가, 네,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자, 일단은 3,200원, 지금 3,600원에 매수하셨는데, 3,200원 정도에서 매도를 하고 나서 다시 재매수 전략이 좋아 보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이 종목이 만약에 요 부분 가격대, 그러니까 작년 10월 달 그 지점의 가격대를 깨지 않았으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 지점을 깼기 때문에, 이제 상승하더라도 상당하게 더딘 흐름을 보이지 않겠는가. 따라서 3,200원대 오면은, 거기서 매도했다가 또다시 저점 매수하는 전략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선은 3,200원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는 좀 손절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추후에 저점에서 다시 한번 들어가시는 전략을 세워드렸습니다. 참고를 하셔서 리스크 관리에 힘쓰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바로 갈 텐데요. 다음 상담 역시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기술 투자 문자로 보내주셨네요. 양봉대간 스타에게 질문 주셨는데요. 8161님께서 우리 기술 투자를 7,03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30%를 담고 계십니다. 스타님? 네, 예, 손실 중이시면 시청자님 좀 속상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들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얘 비트코인 관련주죠. 업비트의 지분을 비트코인 코인 거래소인 업비트에 지분 한 7% 정도 갖고 있는 관련주죠. 그런데 얘가 한 1월까지 상당히 상승 구간이다가 최근에 그동안 많이 밀렸는데, 일단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최악의 상황은 아닌데, 왜냐면 좀 확대를 해볼 텐데, 요 구간이죠. 하락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던 구간이. 근데 사실 그 변동성 측면에서 봤을 때 얘는 위아래를 엄청나게 크게 움직이면서 빠진 게 아니라, 사실 이 정도면 그냥 적당히 잘 밀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변동폭이 크게 없이 밀렸다는 것은 이제 매수해주는 세력이 별로 없고 그냥 매도가 계속 조금씩 나와서 미는 거기 때문에 수급상으로는 최악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들고 계셔도 괜찮고, 그리고 비트코인, 코인 쪽으로 한 가지 변동이 있다면은 4월 달부터 매도세가 상당히 많이 멈췄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4월쯤에 비트코인이나 이런 코인 관련돼서 어느 정도 흐름은 다시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기술 투자는 매도하시기보다는 본전까지는 그래도 가지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비중은 30%는 좀 세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전 정도 오면 절반 정도 줄이시고 나머지 물량으로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흘러내릴 때, 그러니까 하락할 때 모양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다는 점, 그리고 코인 관련된 전체적인 흐름이 4월 한 중순 이후부터는 상승세로 다시 돌아서고 있다는 점 때문에 들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비중은 크기 때문에 본전에 물량을 좀 줄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기술 투자 상담을 도와드렸고요. 저희 다음 상담 역시나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5476님의 종목 볼게요. 우리 임초하스타에게 질문 주셨네요. 롯데 정밀화학입니다. 매수가가 68,000원이고요. 비중은 40%를 싣고 계십니다.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네.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 최근에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을 하면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목표가를 좀 상향을 하는 추세입니다. 유가가 요즘 계속 70불까지 계속 상승하니까 원가 부담과 환율 하락 내려가면서 환차손 이런 것들까지 좀 부정적인 요인들 속에서도 시장의 기대치를 뛰어넘는 양호한 실적을 기록한 좋은 종목이죠. 일단 4월까지는 시장이 주는 목표가 8만 원이 사실상 한번 도달하고 기관들도 차익 실현을 조금 하고 지금 약간 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적으로 리포트가 조금 곧 그 목표가를 상향 조정해서 나와 있는 상태인데 일단은 좀 이 회사를 잠깐 보시면은 이제 고점 대비 약간 빠지게 된 이유가 차익 실현도 차익 실현이지만 가성소다 가격 하락이 좀 작용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데 BP화학 지분법 때문에 실적도 개선되고 명내 전기 보수도 늘고 또 중국 알루미늄 생산 증가로 수요가 좀 증가돼서 앞으로 조금 더 다음 분기에 흑자가 더 늘어날 것이 아니냐라는 좀 희망적인 전망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40%를 매수를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최근 목표 주가가 지금 10만 원까지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그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까마득해 보이지만은 PER 10배 정도 밸류 수준으로 그리 부담스럽지는 않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으로 상승 추세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상반기에 입결하시긴 좀 힘들 것 같고요. 연말 11월, 12월 정도 보시고 길게 트레이딩 하시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말까지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목표가 10만 원까지 바라보셔도 괜찮다라고 하니까요. 참고를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계속해서 문자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상담은요. 우리 박병주 스타님께 5134님께서 문자를 주셨습니다. 국일재지 882원에 매수하셨고요. 50% 비중 담고 계십니다. 스타님. 네, 안녕하십니까. 자, 국일재지를 매수를 882원. 네, 지금 오늘 아니면 어제 매수를 잘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래서 캔들의 모양도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나쁘지가 않고 괜찮네요. 자, 목표가를 좀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서 강하게 와가지고 지금 눌림목 상태거든요. 자, 1차 목표가는 여기 음봉의 시가 1043원. 자, 거기를 돌파를 하게 되면 올해 1월달 고점 1165원. 자, 그 자리로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말씀드립니다. 1차 목표가 1040원. 자, 2차 목표가는 1165원. 손절매는 794원 잡고 대응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은 손절가는요, 794원 잡아드렸고요. 1차 목표가 1040원, 2차 목표가 1165원 잡아드렸습니다. 자, 다음 상담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6744님께서 해외 선물 관련된 질문을 주셨는데요. 금빛사냥 스타님 만나보겠습니다.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오일 지금 크루드오일 매도 진입이 가능한지 궁금하시다라는 문자가 와 있는데요. 지금 오일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스타님은? 네, 오일 순서적으로 우선 단기적으로 보겠습니다. 단기는 현재 하락 중에 있고요. 트레이딩 포인트는 오일이 아니네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네네. 지금 오일 차트를. 죄송합니다. 예. 오일 단기는 하락 중에 있고요. 트레이딩 포인트는 68.20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현재는 약한 매도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68.80이라는 자리에서 약한 매도가 가능하다. 현재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장기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현재 69.14라는 자리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는 자리, 이런 자리가 저항이라는 게 나타난다고 하면 일정 부분의 조정은 불가피하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이런 구간에서 이제 이슈가 존재하는 것은 현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핵과에 맺은 이란과의 핵 협정 이 부분이 유지를 할 것이냐 파기를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이런 부분에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냐 조정으로 가느냐의 부분에 열쇠를 가지고 있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중기적으로 살펴보면 역시 장기의 그런 부분 69.14라는 자리가 저항이란다면 63.73까지의 조정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현 구간은 매도가 바람직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구간 매도가 바람직하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단기, 중기, 장기적인 전략까지 다 세워드렸으니까요. 투자 성향에 맞게 대응을 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문자 상담으로 계속 이어갈게요. 박병주 스타님. 네. 네, 7121님께서 수산중공업을 궁금해하고 계시는데요. 매수가는 2,010원이고요. 비중은 40%입니다. 오늘 좀 4% 가까이 빠졌는데요. 전망이 어떨까요? 예, 수산중공업을 요것도 지금 이번에 대북경제협력주로 올랐던 종목입니다. 매수 가격이 2,010원 정도 매수를 하신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비중이 40%나 되는군요. 자, 그런데 지금 캔들로만 본다면 계속해서 윗꼬리가 있죠. 이렇게 매도를 했던 흔적이 보여요.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에도 다음 주에 만약에 여기서 반등이 나오지 않게 된다면 조금 더 조정은 이어갈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추세는 이제 돌렸기 때문에 지금 매수 가격까지는 조금 기다린다면 가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지금 대북 경제 협력주가 지금 시장의 최고의 핫 이슈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린다면은 매수한 가격을 뛰어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산중공업은 한번 견디어 보면서 목표가를 말씀드린다면 2,500원, 2,500원까지도 목표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2,500원까지 상승이 예상된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요. 참고하셔가지고 들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상담 보겠습니다. 철도 관련주 현대로템 들고 계시네요. 6470님께서 매수가 2만 원의 비중 20% 담고 계시다고 연락을 주셨는데요. 양봉대감스타님. 네, 이런 건 상당히 대응이 어렵죠, 시청자님. 일단은 매수하신 가격 보니까 주식은 좀 하시는 분 같으세요. 일단 좀 볼게요. 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철도 테마, 그러니까 대북 테마는 사실 월요일 날도 갈 것 같긴 한데, 일단 맥점은 좀 잡고, 그러니까 손절가는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에 단기적인 어떤 지지가 있다면 요 구간이거든요. 제가 검은색으로 좀 표시를 해놨는데, 날짜로는 4월 23일 날 거래량적으로 한 300만 주 대량 거래가 발생한 이날 저점, 그러니까 19,200원 정도가 그 지지 라인이 될 것 같아요. 그거 보니까 다른 날 이제 아래꼬리랑 거의 다 있죠. 그래서 19,200원이 이 종목의 단기적인 어떤 지지 라인이다. 이렇게 보시고 19,200원 손절가 잡고 1차적으로 얼추 한 21,000원? 잠깐만요. 21,500원 정도, 한 21,500원 정도 1차 목표가 삼는 게 나을 것 같고, 사실 이런 종목 워낙 변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21,500원 이상으로 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19,200원에 21,500원 정도 1차 목표가 삼고, 이후의 흐름 같은 경우는 제 톡스타방 오셔서 좀 대응을 해보시는 게 실시간으로 좀 대응을 해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응을 같이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일단은 19,200원 지지 라인과 손절가 잡고 21,500원까지 1차 목표가 삼고 좀 대응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리스크 있는 종목이니까요. 손절가는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대로템 다음 주 월요일도 철도주를 좀 긍정적인 모습으로 내다봐 주셨지만 손절가를 참고로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손절가 19,200원 잡아드렸고요. 목표가는 21,500원 세워드렸습니다. 자, 다음 상담 계속 갈 텐데요. 다음 상담은 전화 상담으로 시청자분 만나 뵙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대한유화 들고 계시네요. 네네. 네, 매수가가 29만 1,500원이시고요. 1,500원, 네. 비중을 전부 싣고 계시네요. 네. 네, 걱정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빨리 스타분 연결해 드릴게요. 네. 어떤 스타 원하셨나요? 네.
네, 어떤 스타 연결해 드릴까요? 임주아 알겠습니다. 네, 네. 스타님.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은, 네, 대한유와 지금 비중 100% 29만 원대에 들어와 계신데요. 네.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내려가게 됐냐면은, 일단 네. 올해 2월에 주가가 이제 30만 원 중반까지 상승 흐름 보였었고, 불과 한 며칠 전만 해도 시장이 주는 목표가가 한 40만 원 정도 구간이었다가, 현재 32만 원으로 하향 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네. 배경이, 그 중국 춘자할 때 가수에 대한 기대감이랑 또 유가 상승이 더 간다, 뭐 이런 것 때문이었는데, 춘절 연휴 지나고 나서 이런 모멘텀들이 사라지게 되면서 대부분 네. 상승분, 기대했던 거에 대한 게 지금 주가에 좀 반납을 한 상황입니다. 근데 올해 네. 실적이 전년 대비에, 전년에 6천억 영업이익에서 플러스 알파 1,000억 정도 더 버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한 7천억 정도로 총 1,000억 원이 작년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기는 하는데, 그 이유는 작년에 정기보수 기저효과가 좀 기대를 되기 때문인데요. 네. 환율은 지금 하락세에서 다시 오르고 있긴 한데요. 뭐 사실 별로 큰 변동이 있었던 건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요. 네. 경기 호조와 그 납사 가격 안정이 실적 호전의 밑거름이 될 거로 보여지고, 올해 상반기 실적 호전이 나름 예상되고 있어서 기술적인 네네. 반등 한번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6월 전후로 그 29만 원 구간에서 한 절반 정도는 본전 구간에서 좀 덜어내시고 나머지 50% 정도만 좀 스윙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왜냐면은 이 회사가 26만 원 전후면은 뭐 매수 한번 해볼 수 있는 타이밍이기도 해서 일단 네네. 지금 너무 대북 이슈 쪽으로 많이 몰려있고 기관도 대북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지나는 시점 한번 차익 나오고 늘려주면서 또 이런 쪽으로 또 종목이 좀 주목받는 시점에서 기관에서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29만 원대 한 절반 정도 정리하시고 네네. 나머지 부분은 이후 실적 체크하시면서 투입해 보시는 게 좋을 네네. 것 같고요. 그때 한 번 더 톡방이나 방송에서 한 번 더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대환유와 상담 드렸고요. 다음 상담은 문자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파미셀 6955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매수가가 21,000원 그리고 비중은 40%를 싣고 계십니다. 오늘 뭐 제약바이오주들이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빠졌거든요. 양봉 대감스타님. 네, 시청자님 일단 손실이어서 좀 저도 속상한데 일단은 드릴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 부분이 뭐냐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파밀셀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잘 나온 회사는 아니었거든요. 한 뭐 연매출 200억 정도의 적자 회사인데 이게 지금 시가총액이 1조가 넘습니다. 그래서 고평가라는 거죠. 그래서 제약바이오들이 사실 뭐 파밀셀만 봐도 3월 초부터 쭉쭉 이제 올라가고 있었는데 제약바이오가 잘 갈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사람들이 점점 고평가라는 인식을 조금씩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파밀셀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에 그 어떤 뉴스가 하나 떴었냐면은 금감원에서 개발비 자산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회계 특별 감리를 하겠다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밀셀 같은 경우는 이제 연구개발비를 이제 비용 처리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악재로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제약주도 상담할 때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실적 안 나오는 회사들은 조심해라 많이 강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파밀셀 같은 경우는 200억 나오는 회사가 연매출 시가총액 1조는 굉장히 과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손절가를 한 17,000 지금 손절하라고 하고 싶은데 조금만 더 버텨본다면 17,600원 정도의 손절을 하고 본전 정도 오면 그냥 전량 정리하는 전략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요거 파밀셀은 정리를 하시고 차라리 제 톡스타방 오시면 다른 업종으로 교체를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파밀셀은 고평가 구간이라는 걸 좀 조심하고 손절가 17,600원 지키고 본전 오면 정리하는 쪽으로 좀 냉정하게 판단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타미셀 손절가를 우선 잡아드렸네요. 17,600원입니다. 메모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까지 회복이 된다면은 그때는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문자 상담으로 갈게요. 태고 사이언스 보겠습니다. 8671님께서 매수가가 128,000원이고요. 비중은 30%를 담고 계십니다. 임주와 스타를 원하셨는데요. 스타님? 네. 태고 사이언스 저희 방에서도 작년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트레이딩을 했던 종목입니다. 바이오 기업 중에서는 보기 드물게 실적주고요. 눈밑주름 치료제 저도 쓰고 있고 해장근개 파열 치료제 등 신제품의 성장 동력으로 인해서 주가 상승 추세가 조금 더 이어질 전망으로 나와 있는 종목입니다. 작년 매출의 대부분이 칼로덤이라고 동종 피부세포 치료제로 86억 원의 매출을 기록을 했는데요. 바이오 종목 중에 꾸준하게 매출 성장이 이어지고 있는 기업이고 앞으로도 조금 흑자기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 종목입니다. 일봉이랑 주봉상 상승 추세 때 하단까지 지금 밀려있는 상태인데요. 사실 여기서 조금 지지를 좀 확인한다면 매수도 해볼 수 있는 지점이긴 한데 매수 추매를 하기에는 비중이 조금 더 많이 계시잖아요. 한 15%면 15%에서 15% 더 살 수 있었는데 조금 단가 조절을 못한 게 좀 안타깝다고 좀 느껴지고요. 올해 중반에 출신 예정인 그 로스미르라고 있었거든요. 그 이벤트 나올 때까지는 조금 홀딩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영업망이 좀 중요할 것 같긴 한데요. 출시하고 많이 팔린다고 하면 좀 더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있는 물량에서 조금 더 목표가 높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고점까지는 기술적으로 트레이딩 가능하고요. 신제품 출시해서 좀 매출 좀 체크하시고 그 부분에서 또 재트레이딩을 할 건지에 대해서는 그때쯤 다시 한번 문의를 해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태고 사이언스 답변 드렸고요. 다음 상담 계속 이어갈게요. 문자 상담으로 볼 건데요. 현대상선 남겨주셨습니다. 7840님께서 우리 양봉대감 스타 앞으로 문자를 주셨는데요. 매수가는 5,260원. 오늘 종가랑 부합을 하고요. 비중은 10%를 싣고 계십니다. 금강산 관련주인데요. 스타님. 네, 일단은 잘 잡으셨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금강산 관련주이긴 한데, 얘는 근본적으로 상선 회사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슈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발틱 운임지수가 요새 상당히 잘 오르고 있는데, 발틱 운임지수라는 그냥 극단적으로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결국에 이제 세계에 물동량이 늘고 있다는 거죠. 배들이 활발하게 돌아다니고 그 배에 실는 이제 운임비가 상승한다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현대상선은 굳이 금강산 관련이 아니더라도 그 업종 수혜로 들고 가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김정은 씨가 어느 정도 굉장히 좋은 발언을 많이 했죠. 그래서 남북 관련돼서 그 이슈도 있고 그거는 플러스 요소인 것 같고 업종 특성상 물동량이 는다는 그 호재 그거 보고 들고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차적으로 4월 5일 전고점이 한 5,650원인데 5,600원, 5,500원, 한 5,500원에서 한 5,600원까지는 1차 목표가 삼고 가도 될 것 같습니다. 5대양의 배들이 많이 요새 떠다니고 있다. 그거 믿고 한번 5,500원, 5,600원까지는 들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한 마이너스 한 5% 정도 잡으면 될 것 같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현대상선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 상담도 문자 상담으로 갈게요. SK 하이닉스 5476님께서 들고 계시고요. 매수가가 9만 원, 그리고 비중 50%를 담고 계십니다. 임주아스타님. 네, SK 하이닉스가 가야 다른 종목이 따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이닉스의 주가 정말 중요합니다. 1분기 영업이익 4조 원 이상 달성을 한 상태고요. 2분기에는 5조 원 정도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사실 작년부터 좀 되어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미 치킨 게임 종료된 반도체 산업 업황이 너무나도 안정적이고 장기 상승 사이클로도 이미 진입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좀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클라우드 및 통신 서비스업 관련 서버용 반도체 수요가 좀 급증할 것으로 시장에서 기대를 좀 받고 있고요. 지속적인 모멘텀이 주가 상승 추세를 이끌어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주가만 보면은 사실 진입하기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지수 따라 내려왔을 때 싸게 최대한 조금씩 사볼 만한 종목이긴 한데요. PAR 5배 수준으로 상승 여력 충분하고요. 9만 원대 저항대 돌파하면 주가 레벨업이 좀 기대가 되는 편입니다.
조금 안타까운 건 9만 원대 너무 많이 사셨다는 건데 좀 분할 매수를 하셨으면 평단 조절 잘해서 이미 수익권일 수 있었는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 매수하신 거는 홀딩 관점으로 보시고요. 9만 원 돌파 시 추격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10만 원 초반까지는 홀딩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 이후 시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방송을 통해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10만 원 정도까지는 보유를 하고 가셔도 괜찮겠다라는 의견을 드렸는데요.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은 우리 임주와 스타의 톡스타방에서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가겠습니다. 다음 상담은요. 우리 양봉대감 스타에게 3829님께서 질문을 하나 주셨습니다. 스타님? 네. 네, 현대건설. 네. 지금 매수를 해도 괜찮을까요? 산다면 얼마가 좋을까요? 라고 하시는데요. 어떨까요? 네, 일단은 아까 제가 남북 관련 수혜주를 언급드리면서 유가가 오르고 있는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건설주도 해도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삼성물산을 좀 추천을 했었는데 현대건설을 안 드린 이유는 삼성건설은 삼성건설이 아니고 현대건설 같은 경우 이미 많이 좀 올라 있어요. 그래서 그 가격적인 부담감 때문에 제가 추천을 좀 안 드렸던 건데 현대건설을 사도 돼요. 사도 되는데 그래서 상승 추세가 시작된 44,000원대를 좀 사라고 하면 못 잡으실 것 같아서 조금 욕심을 낸다면 4월 19일에 종가 정도 가격인 한 4만, 네, 그냥 종가로 드릴게요. 한 49,650원 정도에 잡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좀 삼성물산보다는, 아무래도 4월 23일에 요 부분인데, 여기 매물대도 좀 부담이 되고 삼성물산보다 좀 안 좋을 것 같긴 한데 가격적인 메리트가 한 49,650원 정도 가격대면 한번 잡아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안 주고 날아가면 어쩔 수 없지만 한 49,650원 정도 가격대 주면 잡아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손절가는 제가 좀 일괄적으로 좀 드리긴 하는데 한 마이너스 5%는 손절가 지키고 좀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건설 이미 지금 좀 많이 올라와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건설주 중에 좀 전에 추천을 드리지 않았다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우선은 44,000원대까지 내려와 준다면 그때 진입을 하시는 게 가장 적절하겠지만 49,650원 정도에 잡는 것도 괜찮다고 하니까요. 49,650원 이 가격대도 참고를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갈게요. 다음 상담은 전화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동성제약 궁금하신가요, 아버님? 예. 네, 매수가가 21,500원이시고 비중 40% 맞으세요? 예, 맞습니다. 네, 어떤 스타 연결해 드릴까요? 혹시 오늘 박정주 수사님? 네, 계십니다.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수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가 아주 밝으신데, 지금 21,500원에 매수를 하셨군요. 예. 예, 매수를 하셨는데, 물 먹었어요. 예, 물 먹었는데, 지금, 요거를, 네. 저거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주가가 요 지점에 5,000원대, 여기가 1월달이거든요. 그래가지고 3월달까지 해서 한 5배 정도가 온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당하게 5배 정도 왔는데 지금 이 주가 상태를 보면, 이게 보면 이렇게 봉우리가 3개가 나왔어요. 봉우리 3개 나오면, 자, 여기서 해석을 할 때에, 이제 여기서 강하게 세력들이 올렸겠죠. 다시 한번 쌍봉 만들고 한번 팔아먹고 마지막에 스리봉 만들어놓고 이제 이런 식으로 스리봉 만들어가지고 지금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하락할 것 같은데요. 예, 자 여기 한번 시청자님 여기 한번 보시면은 여기까지는 그래프를 그럴듯하게 만들지만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음봉만 나오는 거 보이죠, 그죠? 예. 이게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우리 이제 지수가 만약에 올라가면 역으로 이거는 정말 여기 121선까지도 그냥 바로 올 수가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예. 발빠르게 조금 아프겠지만 정리를 좀 발빠르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동성제약 상담 드렸고요. 저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다음 상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제이준 코스메틱 23,000원에 30% 맞으신가요? 네, 맞고요. 임주아 스타님. 네, 바로 예. 연결을 해드릴게요.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제가 궁금한 게 오늘 장 끝나고 그 1분기 실적이 안 좋다고 나와서 이게 어떻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다들 좋다고 했는데 오늘 실적이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다들 누가 제이준만 알지 않을까요? 일단은 3월 30일에 월 4천만 장 생산 가능한 이제 국내 최대 규모 마스크팩 공장이 좀 드디어 준공이 됐습니다. 원래 공장 짓고 있는 동안은 주가 잘 안 오르잖아요. 그래서 신공장 가동 모멘텀이랑 또 한반도 화해 무드에 따른 사드 완화 기대감으로 주가 흐름이 최근 조금 올라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국내 주요 마스크팩 제조사 평균 PER이 한 22배 정도에 비하면 얘는 PER이 한 14배니까 지금 상대적으로 주가는 되게 싼 상태가 맞습니다. 그래서 허니교 마스크팩 신제품 런칭하면서 주문 수량이 5천만 장을 돌파했다고는 하는데 약 350억 규모로 2분기에 주가가 반영될 수 있는 모멘텀이 살아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중국 오프라인 매장이 현재 한 10,000개 정도 수준인데 연말까지 20,000개 정도 늘어난다고 하고 또 국내 면세점 쪽 채널도 늘리고 있어서 일단은 실적이 꾸준히 올라오는 그림은 가능하고 밸류에이션 매력도 보유하고 있어서 주가 상승의 무게를 둔 지금 트레이딩 전략을 잘 가져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 중국 쪽은 또 그 보따리 상들하고 연마다 계약을 맺게 되는데 재계약 시즌에 과연 이들이 이전만큼의 계약을 했는지 아니면 안 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보따리상을 뭐 100개를 계약을 했다고 치면 걔네가 재계약을 100군데가 다 해줬는지 50군데만 해줬는데 50군데가 더 많이 팔아줄지 덜 팔아줄지는 저희는 알 수가 없잖아요. 뭐 회사를 탐방을 갔을 때 회사가 말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이거는 아마도 탐방을 가야지만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은 뭐 오픈되어 있는 걸로 350억 규모로 2분기에 주가 반영될 수 있다는 모멘텀 보시고 트레이딩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어차피 조금 높은 가격에 사셨기 때문에 이평선 보시면서 좀 트레이딩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제이준 코스메틱을 끝으로 저희 오늘 상담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를 해드리면서 저희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